안녕하세요.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소대 곽여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1주년이 이제 되어가는군요.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첫 화면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심판대 하는 지시하에 그 기사를 올렸는데 한번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연합뉴스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2016년 10월 24일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지금까지 정말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 태극기 부단님들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반란 진압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이 언론을 비롯해서 이 반란 법조 사조직들이 어떻게 이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지 그것은 아셔야지만 이 법조 반란을 진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론인들이 이렇게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겁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언론이? 대한민국의 연합뉴스가, 법의 보호를 받는 연합뉴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데 가능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JTBC 1년 다 돼서 그 태블릿이 거짓말이라는 거 다 보셨죠? 이렇게 언론이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법조 사조직, 이 법조인들, 검사, 판사들이 뒤를 봐주겠다는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눈을 속였는지 처음서부터 한번 봐요. 화면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재판받아 전직 대통령 세 번째 피고인 건강문제 법원 구속영장 반발에 연장 반발해 재판 불출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그냥 우습죠? 자, 지나가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연합뉴스. 피청구인은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피청구인은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이걸 이제 핵심이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뽑아낸 거예요.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핵심이겠죠. 연합뉴스에서 한 얘기니까 이게 아마 핵심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들의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반란을 일으킨 검사, 판사, 이 사조직들과 16년, 17년을 이렇게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면서 이 법조 사조직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을 10년 전에 알고 이들을 견제하며 또 제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볼까요? 사법변혁. 사법변혁 그랬죠? 사법변혁. 네, 사법변혁이 이것이 맑고 싱그러운 세상 홈페이지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홈페이지고 이 반란을 저지른 이 검사, 판사, 이 범죄 무리와 전쟁을 벌여온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이 국민과 이 나라에 행했는지 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헌법을 깨고 반란을 저지른
이제 모두 이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네. 역설적이죠?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그 세상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2016년 11월 4일날 제가 경고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정말 죽이죠. 하면 죽인다. 네, 정말 그리고 죽였죠. 검찰총장 김순환 반란죄, 내란 선동, 여론 유도, 여성 대통령 능력죄. 네, 이자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를 역사적인 어떤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검 박영수 역시 마찬가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검 박영수. 네. 자, 제가 이제 흥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시다는 걸 알고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들이 이야기한 이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압수수색 거부한 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이것이 헌법을 지킨 행위인지 안 지킨 행위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반이고 최고지이다. 그렇게 헌법은 그 자신의 수호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는 우리 국민일 것 같지만 우리 국민으로 당연히 헌법 수호해야죠. 그런데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헌법에는 헌법 수호자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지 지정을 하고 있죠. 헌법 조문안에 볼까요? 헌법 66조 2항에 볼까요? 1항서부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네. 보셨죠? 헌법을 수호할 책무. 이것이 바로 헌법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자는 대통령이 바로 헌법 수호자라고 명시를 해놓았고, 그 헌법 수호자에게 그 자신의 수호자, 헌법은 그 자신의 수호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바로 헌법 84조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 많이 외쳐왔죠? 이렇듯이 형사상의 소출하는 것은 형사상 조사, 수사, 조차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소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수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84조에 명시를 해놨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반란 검찰, 반란 법조사 조직의 앞잡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검찰 조사에 응했고 수사도 압수수색도 응했다면 이들이 지금쯤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이 법조항을 문제 삼아서 바로 이 법조항,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도 아닌 뇌물죄와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 당했으니 이는 바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 지금 같은 짓을 10배를 더 했을 것입니다. 10배 더 할 수도 없죠. 제일 최상한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들은 헌법을 깨고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을 깨고 탄핵을 한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 있으면 더 드리는 거는 헌법재판소는 뭡니까? 헌법으로 재판하라고 만들어 놓은 특별기획재판소입니다. 특수재판소. 대법원이 있는데 이렇게 특수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헌법에 따라서 정치 문제들을 우리 헌법에 맞게끔 헌법에 잘 적용을 하라고, 헌법을 잘 적용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 헌법재판소 그 판결문을 보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헌법 130조항 중에 이 다른 모든 조항들은 우리 국민들, 여러 사람, 대부분 국민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84조는 유일하게 단 한 명에게만 적용이 돼요. 단 한 명. 바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인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이 헌법 84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모든 다른 법들보다 1조에서부터 130조까지 그 조항보다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면 이 84조가 가장 우선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을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이 법 적용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4조는 모든 조항 위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한 우리 연합뉴스의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토리로 쭉 이 국민을 이제까지 속였으니까 계속 시나리오들을 속이려면 방법이 없죠. 계속 밀고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속 연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속 연장의 문제가 생기고, 구속 연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과 그 재판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서, 여기 보면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 건강 문제를 이유로 3차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그 재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악재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법과 질서, 재판 절차를 잘 지킨 분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장담드립니다. 이만큼 재판 절차와 재판 규정 또 법과 질서를 지킨 분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 4회 10시간씩, 일주일에 4회 10시간씩 재판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 해제시키는 겁니다.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 마음대로, 검찰과 재판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김세윤 재판부는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재판부와 김세윤에 대해서, 이 김세윤 판사에 대해서 탄핵해 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주 4회 10시간씩 재판을 했는데 그걸 모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속 만기가 되었는데도 연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구속 연장을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 국정원의 특활비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꺼내지 않았죠. 이 반란 법조가
재판 거부를 당한 아주 강력한 펀치를 맞은 거죠. 그리고는 2주 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가 꺼내 들은 게 바로 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당연히 없을 재판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 심리를 이제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무의미한 짓들이고 반란을 마무리 짓고 싶은 반란자들의 참 안쓰러운 발버둥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요.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이렇게 전개돼서 그 참 뭐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사실 좀 굉장히 그런데, 어쨌든 이 미투 운동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의식은 법치 준수입니다. 법치를 농단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우리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이제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국지사님들께 우리 태극기 부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논평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반란은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렸고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사주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처음서부터 법조 사조직, 이 반란 법조 사조직에서 기획을 해서 일으킨 반란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 짜여진 반란이지만 반드시 진압합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 힘내시고,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적인 반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모든 혁명과 모든 혁명 반란이 성공을 한 예가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예는 단 한 예도 없습니다. 명예혁명까지도 사실은 법적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힘을 내시고, 저희가 이 법적 반란은 법적으로 진압해야 됩니다. 법적 반란은 법적으로 진압한다. 원점 타격법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이 반란 법조를 괴멸시키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애국지사님들 힘내시고 원점 타격법 기억하세요.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용어 포용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만 하세요. 뭐 국회 통과 신경 쓰지 마시고 자꾸 말씀만 하시면 이 법조 사조직은 녹아내립니다. 이 법조 사조직이 녹아내려야지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소대 곽여호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는 선구자 방송인데요. 어쨌든 그 주소만 정확히 표기가 돼가지고, 예, 수용자 이름이라든지 뭐 번호만 정확히 표기가 되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서신을 받아 다 읽으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잠깐 틀어주는 방송 말고 신문이나 일반 방송은 일절 안 보신다. 지지자들이 구치소로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들어있다. 외국에서 온 편지도 있다. 편지가 줄지 않고 계속 온다. 박 전 대통령은 배달된 편지는 다 읽으신다. 아울러서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도 엽서를 받아보시면서 어린아이의 엽서를 받아보신 후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김혜인 학생, 아저씨가 수백 통의 편지와 엽서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답장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아픔을 모르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우리 혜인 학생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보여줘서 너무 미안해요. 혜인 학생은 나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가슴속엔 꼭 애국심만은 꼭 간직하길 바랄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훗날 어른이 됐을 때 애국심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라 사랑은 확연히 다를 거예요. 부모님께서 애국심이 깊으신 분으로 사료돼 걱정은 안 하지만 이 아저씨는 이미 혜인 학생에게서 애국심을 보았어요.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가슴으로 부르면 애국심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해요. 역사는 항상 어려워도 애국자분들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 혜인 학생도 공부 좀 더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저씨는 혜인 학생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잘 있어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바랄게요. 아저씨 여기서 나가면 꼭 악수하도록 해요. 화이팅! 사랑해요, 혜인 학생. 사회자 손상대 아저씨가. 손상대 애국자님, 태극기 집회를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나라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태극기 집회를 나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기도 과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혜인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애국 국민들이 보낸 엽서 편지를 받으시던 중 지난 2월 5일에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